매달 230만 원 연금으로 두 분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67세 부부에게 어느 날 이혼을 하고 돌아온 38세 딸과 어린 손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몇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부부의 통장은 바닥을 보이고 두 분 사이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십만 노부부가 겪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지갑을 여는 거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러다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사시는 이재철 씨, 올해 67이세요. 아내 박순희 씨도 65이고요. 두 분이 받는 연금이 합쳐서 매달 230만 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축은 거의 없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그마저도 전세를 끼고 있어서 손에 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년 전 38살 막내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손주 둘을 데리고요. 9살, 7살짜리 두 아이를요. 처음엔 몇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정리되고 일자리 잡으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아직도 그 집에 있어요. 이재철 씨 부부의 통장은요, 지금 매달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단순히 안타깝다, 그런 감정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십만 노부부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면 노부부의 노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가라앉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 상황에서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것,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 없이 선을 긋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에 끄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해서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재철 씨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였어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이 너무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건드렸는지 조회수가 30만이 넘었어요. 댓글은 2,000개가 넘었고요. 그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얘기 같아서 읽다가 울었어요. 라고요. 이재철 씨가 글에 쓴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접 그분 목소리를 대신하는 느낌으로요. 딸이 전화를 한 건 2년 전 11월이었어요. 목소리부터 달랐대요. 평소에는 씩씩하고 목소리 큰 애였는데 그날은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고 해요. 아빠, 나 이혼할 것 같아. 이 한마디였대요. 이재철 씨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런 말보다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와. 이 두 글자였대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뭘 따지겠어요. 그냥 와라고 했대요. 딸이 온 날 밤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캐리어가 2개, 그리고 졸린 눈으로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손주 둘, 이재철 씨 아내 박순희 씨가 딸을 보는 순간 그냥 와락 안아버렸대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꽉 안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부부가 잠을 못 잤대요. 딸이랑 손주들 재워놓고 주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요. 이재철 씨가 아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얼마 동안만 있다 가겠지.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해줘야지 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 다 이게 인연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 두세 달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딸이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다니고 했대요. 그동안 손주들 학교 보내고 밥 챙겨주는 건 박순희 씨 몫이 됐어요. 사실 처음엔 손주들이 좋았대요. 집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으니까요. 65 할머니가 손주 밥 차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게 힘들어도 즐거웠다고 했어요. 근데 4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대요. 딸의 구직 활동이 슬슬 뜸해지더래요. 면접 얘기가 없어지고 이력서 얘기도 없어지고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대요. 늦게 일어나고 핸드폰 보고 가끔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 오고 그게 반복됐어요. 이재철 씨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취직은 좀 어떻게 돼가냐고요.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힘든데. 나이도 있고 이혼한 것도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했대요. 그 말에 이재철 씨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지 싶어서요. 딸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마음에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였대요. 생활비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게 딸이 직접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손주 학원비, 손주 옷가, 애들 급식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박순희 씨 카드로 결제가 됐대요. 딸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그냥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손주가 학원 가고 싶다는데 안 보낼 수가 없고 신발이 낡았는데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재철 씨가 2년치 지출을 정리해 봤대요. 딸 가족 들어온 이후로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계산해 봤더니 평균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더 나가고 있더래요. 230만 원짜리 연금에서 100만 원이 넘게 더 쓰이는 거예요. 원래 두 분이서 살 때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였대요. 나머지 7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매달 오히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모아둔 걸 빼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재철 씨 부부가 이 속도로 2년만 더 가면 모아둔 비상금이 완전히 바닥납니다. 그 이후에는 의료비가 나오거나 집에 뭐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버틸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통계청 2023년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약 200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를 넘어요. 세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자기들도 빠듯한데 자녀한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혼 후 부모 집으로 귀환하는 3, 40대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혼한 자녀들이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재철 씨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철 씨한테 진짜 힘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글에 이렇게 썼어요. 아내랑 관계가 달라졌어요. 라고요. 부부가 함께 밥을 먹어도 편한 대화가 없어진 거래요. 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내가 먼저 방어적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 딸을 누가 뭐라고 할까봐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이재철 씨도 그게 이해는 가는데 답답한 거예요. 둘이서 허심탄회하게 이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68살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혼한 아들이 돌아와서 2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솔직히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남편하고 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였어요. 라고요. 자식 문제를 두고 부부가 계속 갈등을 하다 보니 자식이 나간 다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황혼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황혼 이혼, 그러니까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후의 자녀 문제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이재철 씨 부부가 처음으로 크게 다툰 건 딸이 들어온 지 8달쯤 됐을 때래요. 계기는 별거 아니었어요. 이재철 씨가 저녁을 먹다가 딸이 이제 일자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딸이 갑자기 벌컥 화를 냈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혼하고 아이들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러자 박순희 씨가 딸 편을 들었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애가 힘들잖아 하면서요. 이재철 씨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죠. 자기도 딸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둘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내한테도 딸한테도 공격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재철 씨는 집에서 말이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사실 딸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38살, 이혼, 아이 둘. 요즘 취업 시장에서 이 조건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30대 후반 여성, 특히 경력 단절이 있는 경우 재취업 기간이 평균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동안 생활이 버텨져야 구직 활동도 되는 건데 지금 그 생활을 부모님 연금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딸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가 나쁜 거예요. 부모가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딸이 독립의 절박함을 덜 느끼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부모가 힘들수록 더 도와주려 하고 더 도와줄수록 딸은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질수록 독립이 늦어지고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대신 감당해주면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편안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막아줘야 하는 게 사실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내 자식인데. 이재철 씨가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프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딸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문틈으로 들리는 말이 응, 나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있으니까 걱정 마이었대요. 친구한테 하는 말 같았대요. 이재철 씨가 그 말 듣고 그냥 도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다고 했어요. 잠을 못 잤대요. 딸은 괜찮은데 나는 괜찮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참아요. 왜냐면요, 말을 하면 자식 상처 줄까봐, 가족 분위기 나빠질까봐, 내가 나쁜 부모처럼 보일까봐. 근데 그 참음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닫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게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도와드린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6살 남성분인데 이혼한 아들이 들어와서 3년을 함께 사셨어요. 처음엔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병원 치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들어온 게 문제의 직접 원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3년 동안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아들 생각, 손주 생각하느라. 그게 제일 후회돼요 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식을 돕다가 배우자를 잃는 거예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쁜 부모 되는 것 같고,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 그리고 가족관계 전문 상담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몇 가지 공통된 방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시한부 동거를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딸이나 아들을 안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구체적인 날짜를요. 이게 자식을 내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이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끝이 있어야 준비를 해요. 두 번째는요, 생활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직 수입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대신 집안일 분담이라도 명확히 해야 해요.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취직이 되면 얼마를 보탤 건지, 이게 말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해요. 말로도 부담스러우면 짧게라도 메모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살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관계를 지켜줘요. 흐지부지한 상태가 갈등을 만들거든요. 세 번째는요, 부부가 먼저 한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재철 씨 사례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딸 문제를 두고 부부가 갈라진 거예요. 자식 앞에서 부부가 다른 말을 하면요, 자식은 둘 사이를 오가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자기한테 편한 사람한테 기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단둘이 얘기를 해서 우리 둘이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이걸 합의하는 게 먼저예요. 네 번째는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버텨야, 그래야 자식도 도울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나오면 내 건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도와요. 부모가 자신의 건강과 경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도우면 결국 나중에 그 자식이 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후 자금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이 선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다섯 번째는요, 자식이 스스로 서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들리는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딸이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걸 부모가 다 받아주면요. 딸은 그 힘든 걸 절대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38살이면 그걸 배울 수 있는 나이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다 해주면 48이 돼도 못 배우는 거예요. 자식이 스스로 서게 해주는 게 더 멀리 보는 사랑이에요. 이재철 씨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분이 글을 올리고 나서
댓글로 근황을 알려주셨어요. 아내랑 처음으로 딸 없이 산책을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눴대요. 우리도 힘들다고. 이 상황이 이대로 가면 우리 둘이 무너진다고. 아내도 울면서 그 말에 동의했대요. 그러면서 부부가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을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요.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대요. 연금이 얼마고 지금 매달 얼마가 부족하고 이 상황이 1년 이상 가면 우리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방향을 잡아보자고 했대요. 딸이 처음엔 상처받은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딸이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 열심히 할게. 라고요. 이재철 씨가 그 문자 받고 한참 울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게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어렵대요. 근데 그 대화가 있기 전이랑 후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같은 현실 위에 서게 된 거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이재철 씨가 딸을 내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딸과 솔직하게 마주 앉은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인 거예요. 화내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마주 앉는 것.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이재철 씨 가족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은 내 가까운 지인, 친척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로 싸우다가 부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멀어지면 노후가 진짜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풀릴 수도 있어요. 딸이 나중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느냐로 사는 거예요. 라고요. 이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식 문제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해요. 자식 얘기하기 전에 배우자 손 먼저 잡아야 해요. 우리가 한편이야. 이것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원하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내 노후를 갉아먹는 수준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희생은 언젠간 분노로 바뀌어요. 사랑은 지속돼야 해요. 지속되려면 내가 버텨야 해요. 지금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내 연금, 내 노후자금, 내 의료비 준비, 이게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남는 걸 돕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내 것을 빼서 돕고 있는 건지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라고요. 통계가 냉정하게 말해줘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경우 나중에 자녀한테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원받는 비율이 낮아요. 왜냐면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 노후를 스스로 챙기지 못한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불안 요소로 인식하게 돼요. 이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고 해요.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 노후를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으면요, 자식이 오히려 더 편하게 부모한테 가까이 와요. 부모가 짐이 아니라 든든한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먹먹해요.
왜냐면 저도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혹은 이미 비슷한 걸 느끼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세상 어디서나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재철 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혼자 삼키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바뀔 수 있다고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배우자와 조용히 앉아서 지금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숫자로 얘기해 보세요. 감정 아니고요, 숫자로요. 매달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앞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그 대화가 시작이에요. 그 대화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 솔직히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해서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재철 씨 이야기를 쭉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남 이야기 같지 않으셨죠? 그렇죠. 저도 이 이야기 정리하면서 마음이 여러 번 무거워졌어요. 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재철 씨 부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상황은 누군가 말을 해야 바뀌어요. 참으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요. 딱 한 가지만 가져가 주세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 내가 건강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버텨야 자식한테도 손주한테도 더 오래, 더 든든하게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무너지면서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마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되 그 사람이 곁에 있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노후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한테 닿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힘드신 분들한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노부부가 자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선을 긋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에 봬요.